시황입니다. 자, 지난 16일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비교적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 나왔고, 이 패턴은 아주 확률 높고 손익비 좋은 패턴입니다. 16일 금요일 아침 매매 후보 전략에서 삼성전자 일봉 중기분봉이 매우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기분봉 박스 상단 매물소화 돌파 여부를 추적하고 매물소화 돌파 시 또는 돌파 후 저지바 확인하면서 매수기에 노려보겠습니다 라고 했었죠. 강한 상승이 나오고요. 그리고 박스권으로 움직였는데요. 15일 목요일 저녁에 박스 상단을 살짝 경신하면서 끝났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살짝 경신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돌파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끝났고, 다음날 다시 돌파 안착을 하는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16일 아침에 프리마켓에서 기존의 박스 상단 위에서 움직이면서 아랫꼬리가 달렸고요. 또 9시 정규장 시작 이후에도 아랫꼬리가 정확히 박스 상단에서 지지 형태로 나오면서 시가를 회복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5분봉으로 통해서 보면요. 16일 전날에 15일 정규장 고점이 14만 4천 원이고요. 15일 애프터 마켓에서 그 14만 4천 원 자리를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자리를 1분봉으로 잠깐 보면 애프터 마켓에서 18시 27분, 8분, 9분 이 시간에 거래가 늘면서 돌파하는 모습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하고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14만 4천 원 물량을 잡아먹는 걸 확인하면서 매수를 처음 했고요. 다음 사상 최고가 14만 4,500원 자리에 물량을 잡아먹는 걸 보면서 그 부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5분봉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날 프리장에서 이 위에서 분할로 전량 청산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전날 매수를 할 때 미국 나스닥 선물이 좋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프리장에서요. 그런데 미국 본장 시장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음봉으로 끝난 거죠. 나스닥도 프리장 대비 하락해서 끝났고요. 목요일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을 보면 플러스 4.3으로 올라갔다가 전고점 사상 최고가 저항에 부딪히고 플러스 0.98로 끝났습니다. 상승폭을 반납하고 끝난 거죠. 15일 저녁에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마이크론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막상 미국 본장에서 마이크론이 상승폭을 축소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본장 시작하고 나서 외국인 매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빠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프리장에 부딪힐 때 매도를 하고 정규장 시작하고 나서 하락을 하면은 관망을 일단 하고 지지가 나오고 올라가면 다시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프리장에서 올랐어도 정규장에서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애매할 때는 프리장에서 일단 청산하고 정규장에서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9시 정규장 시작을 했는데 극초반에는 하락이 나왔죠. 첫 5분봉 두 개가 음봉으로 내려갔는데, 기존의 사상 최고가인 14만 4,500원 부근, 아침에 이 아랫꼬리 부근 5분의 62평선, 그리고 전일 정규장 고가 그 영역에서 지지가 나오고 정규장 시초가를 회복하고 프리장 저항받았던 자리를 강하게 회복을 했죠. 그래서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매수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돌파 후 눌림이 나왔을 때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를 했었는데요. 1분봉을 보면 돌파봉을 확인하면서 매수를 시작해서 매수하고 또 불타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눌렸다가 아랫꼬리 다는 걸 확인하고 추가 매수하고 다시 눌렸다가 아랫꼬리를 다는 걸 보면서 저점 매수 들어오는 걸 보면서 매수를 했습니다. 5분봉으로 봤을 때는 쌍바닥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죠. 음봉 양봉 음봉 양봉. 그래서 초보자가 봤을 때는 이게 쌍바닥인지 알 수가 없은
수 있는데 1분봉으로 보면요, 뚜렷하게 쌍바닥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고, 쌍바닥 패턴의 완성은 중간 고점을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하려다 실패하고 눌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상승 대비 눌림이 굉장히 완만하고 하락의 힘이 약한 걸 볼 수가 있고, 거래가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거래가 늘면서 장대 양봉으로 전고점 자리를 돌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중바닥 패턴이 완성된 자리가 되는 것이고, 여기도 패턴 완성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 치고는 꽤 강한 상승이 나왔던 거죠. 자, 이렇게 시장 주도주급으로 강한 상승을 하고 박스권 형태를 만드는 종목은 무조건 제일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 놓고, 박스 상단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돌파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러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돌파하면 돌파 매수도 할 수 있고, 1분봉 돌아가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 매수할 수도 있고, 또 저지바가 확인될 때는 저지바 확인 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저지바 뭐예요?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 지지로 바뀌는 것, 그것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죠. 에코프로의 23년도 2월달 차트인데요, 엄청 강하게 상승을 했죠. 사상 최고가를 2월 7일에 돌파하면서 연속 상승이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일봉상 옆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중기분봉 박스를 만든 건데요. 키움증권이나 대부분의 증권사가 분봉 차트를 최근 1년치만 보여주기 때문에 23년도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저장해 놓은 걸 보면 이 자리인데요, 그걸 분봉으로 보면 15분봉 차트인데 박스로 움직였는데 마지막에 박스 중심에서 횡보하고 박스 상단에서 살짝 부딪히고 눌린 걸 볼 수 있는데, 눌림이 약하게 나오고 다음날 바로 시가 갭 돌파가 형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평선이 다 모인 상태에서 수렴 정배열 초기, 이평수렴 정배열 초기 상태로 끝났고, 저항에 부딪히고 살짝 눌리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돌파한 거죠. 이게 시가 갭 돌파입니다. 주도주가 강한 상승 이후에 중기분봉 박스로 움직이다가 박스 상단에서 부딪히고 눌리고 부딪히고 눌리고 부딪히고 눌렸는데 저점을 높이면서, 그리고 박스 중심 위에서 지지가 나오고 저점을 높이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시가 갭 돌파가 나오고 시가 위에서 움직이면 바로 매수가 되는 겁니다.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자, 이평선을 없애고 보면 박스 상단에서 부딪히고 눌렸는데 상승 대비 완만하게 눌렸죠. 다시 박스 상단에서 부딪히고 눌렸는데 이번엔 좀 제법 강하게 빠지면서 전저점을 깼는데 다시 그대로 상단으로 올렸습니다. 이거는 전저점을 깼던 게 흔들기였다는 게 지나고 나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깨는 음봉이 나왔는데 아랫꼬리를 날고 아랫꼬리를 만들고 장대양봉으로 돌리면서 상승 자악형 유가 만들어졌고, 다시 상단까지 올라와서 상단 부근에서 안 빠지고 버티고 상단 부근에서 눌렸고 끝났는데 다음날 시가 갭 돌파가 나온 거죠. 박스 중심에서 W 패턴, 흔들기 W 패턴이 나온 거고, 매물 털어내고 시가 갭 돌파가 나온 겁니다. 3분봉으로 확대해서 보면 2월 15일 아침에 시초가가 박스 상단 위에서 출발했고 눌리다가 막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3분봉 기준으로는 초보자 기준으로 이 캔들 완성해서 시가 매수가 되는 겁니다. 시가 매수가 시가에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시가에 살 때도 있지만 시가 움직임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건데, 박스 상단 저항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고 저지바가 나온 거죠. 그리고 강하게 시가를 회복하면서 매수세가 빡 들어왔기 때문에 캔들 완성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강한 상승, 3분봉 기준으로 강한 상승, 조정, 상승, 기본 3파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기분봉 박스를 매물 소화 돌파했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더라도 최소 3파까지는 기다려서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팔면은 재매수 기회를 안 주고 쫙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자, 1분봉으로 봤을 때 박스 상단 위에서 출발해서 아랫꼬리 달고 바로 시가를 회복했죠. 그러면 1분봉
완성 기준으로도 매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1분에 바로 매수하는 건 초보자한테 리스크가 큰데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첫 번째, 주도주에 강한 상승 힘이 나오고 그 다음 박스권으로 움직이는데 박스 상단에서 매물 소화를 거치고 그 다음 시가 갭 돌파가 나온 거죠. 시가 갭 돌파가 나온 상황에서 아랫꼬리를 달고, 아랫꼬리가 없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대부분 있어요. 시가 아래에서 사는 게 절대 아니고 아랫꼬리를 달고 시가를 회복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에코프로 BM의 사례인데요. 에코프로가 23년 2월 7일에 먼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급등하면서 에코프로 BM도 뒤따라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강한 상승 이후에 옆으로 기는 캔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면 중기분봉상 박스권에 움직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좀 많이 보면요. 그래서 중기분봉상 박스가 나왔는데 박스 중심에서 또 이렇게 이중바닥을 만들고 돌파한 걸 볼 수 있죠. 박스 하단에서 출발해서 바로 돌파하면 돌파 실패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요. 돌파 성공 확률이 높으려면 박스 중심에서 지지 모습, 대표적으로 W 패턴이 나오면서 돌파하는 게 박스 하단에서 돌파하는 것보다 훨씬 돌파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이평선으로 보면 이평선이 다 모인 상태에서 상승을 시작하니까 이평수렴 정배열 초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박스 중심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평수렴 정배열 초기로 돌파했기 때문에 이 돌파의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돌파했을 때 요 15분봉상 이 돌파 장대 양봉을 3분봉 단기 분봉으로 보면요, 여기입니다. 자, 3분봉상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눌렸다가 대량 거래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 검정색 선 자리가 중기분봉 박스 상단이고요. 중기분봉 박스 중심에서 W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갔고 중기분봉 박스 상단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눌렸다가 대량 거래로 돌파를 한 것이죠. 그래서 초보자는 돌파봉 완성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정석인데요. 실력이 쌓이면 매물선 돌파하는 순간에 매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분봉으로 보면 살짝 눌리고 눌렸을 때 거래가 급감한 걸 볼 수 있죠. 눌리는 힘이 약하게 나오고 돌파하면서 거래 급증했습니다. 1분봉 기준으로는 이 돌파봉을 확인하고 돌파봉 완성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초보자에겐 정석이고요.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면 이거는 이쁜 돌파로 돌파 캔들이 완성되면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면 돌파 순간에 매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카카오가 작년 6월 달에 여기서 엄청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때 주봉 박스를 돌파하는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었죠. 거래대금 1조 2,800억짜리 주봉 박스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었고 상승의 힘이 강하게 나온 상태에서 가격이 빠지다 말고 옆으로 횡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중기분봉 박스로 나타났고 거기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거고 그 당시 실습반에서 수요일 저녁에 얘기했었고 그 전날, 전전날에도 박스 상단 돌파 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얘기를 했던 거죠. 또 목요일 아침에 마찬가지로 박스 상단 돌파 확인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이걸 중기분봉으로 보면요, 55,000원이 박스 상단인데 그 55,000원 부분에서 한번 부딪혔죠. 좀 더 크게 보면 부딪혔고 돌파하려다 실패했죠. 그러면 그 고점에 선을 그어서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가가 그 부근에서 딱 끝났기 때문에 박스 위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 상단을 넘어가긴 했는데 여기서 돌파 실패가 한번 있었고 그 고점 아래에서 움직이면서 끝났기 때문에 다음날 거기까지 돌파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큰 박스 위에서 단기 분봉으로는 여기서 작은 박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좋은 패턴입니다.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 상단
요렇게든 또는 요렇게든 박스 위 상단 부근에서 미니 박스를 만들고 그걸 다시 돌파하면요,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박스 살짝 위에서 작은 박스가 만들어질 때도 있고 박스 상단 부근에서 박스가 만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박스 약간 위에서 초미니 박스가 만들어진 건데요, 이걸 이제 5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미니 박스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분봉으로 보면요, 이렇게 미니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초미니 박스를 만들었죠. 완전 수렴이 된 거죠. 횡보를 하면서 수렴이 됐고, 다음날 아침에 첫 1분봉이 시가 갭 돌파가 나오고 아랫꼬리를 달고 양봉이 빡 나왔죠. 그러면 1분봉 기준으로는 여기서 매수가 되고, 초보자는 한 3분봉이나 5분봉을 확인하는 게 안전한데요, 3분봉 완성은 여기서 됐고, 그 3분봉 기준으로 장대 양봉 중심 위에서 움직이면서 다시 초미니 박스를 이렇게 만들었고, 정규장 시초가가 풀이장 상단에서 출발해서 눌렸다가 돌파했죠. 그러면 여기서도 첫 3분봉 완성에서도 매수를 할 수 있고, 그 3분봉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의 중심에서 지지가 나오는 걸 보면서도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5분봉으로 봐도 거의 마찬가지죠. 정규장 시작하면서 첫 5분봉이 장대 양봉이 나왔고, 장대 양봉 중심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1봉과 중기분봉 준비가 됐기 때문에 풀이장 초반이나 정규장 극초반에 매수가 되는 거고, 준비가 안 된 차트에서는 절대 극초반에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초보자가 준비가 안 된 차트, 준비가 안 된 종목으로 극초반 매수하는 건 확률 반반에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1분봉으로 돌아와서 정규장 시초가가 풀이장 고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일단 정규장 시초가가 풀이장 종가 위에서 출발했죠. 일단 이게 좋은 겁니다. 정규장에서 강하게 상승하는 경우에, 장초반 강하게 상승하는 경우 보통은 풀이장의 종가보다 정규장 시초가가 위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 아침에 강한 외국인 기관 매수,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수 또는 프로그램 매수 이런 게 들어온다고 쳤을 때, 강하게 아침에 그런 매수가 들어오는 날이면 정규장 시초가가 풀이장 종가보다 위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정규장 첫 1분봉은 도지인데요, 아랫꼬리를 만들고 그 다음 1분봉이 풀이장 고점을 돌파했죠. 그러면 1분봉 기준으로는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규장 저점 여기인데요, 이 폭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 정규장 저점을 깨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장중 빠른 돌파 매매의 손절은 돌파 캔들의 하단을 깨면은 1차 손절 기준이 되는 건데요. 하단을 깨면 손절해야 되는 거죠. 근데 조금 긴 호흡으로 단타 매매를 할 경우에는 조정 파동이 나오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조정 파동이 나오고 상승을 시작하면서 돌파한 그 돌파 직전 파동의 저점을 손절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닙니다. 짧은 손절 기준 1차고 조금 더 긴 손절 기준 2차고 상황에 따라서 1차 손절 기준, 2차 손절 기준 적용을 하는 건데요. 빠른 단타일수록 짧은 손절을 적용해야 되고요. 약간 느린 단타는 조금 더 긴 손절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다시 1봉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상승하고 박스를 만들고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도 터지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1봉 기준으로 상승한 만큼 상승하는 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고, 분봉상 추세 이탈이 나타나지 않으면 스윙으로 홀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0분봉 차트상 저점과 저점을 이용해서 추세선을 그렸을 때 접점이 3개가 만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추세선을 깨는 것이 추세 이탈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30분봉상 쌍봉으로 추세선을 강하게 깨고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저점을 깨면서 급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추세 이탈을 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왔고, 일봉상 강한 상승, 작은 조정, 또 강한 상승이 시작됐고,
중기분봉상 박스 돌파가 이쁘게 나오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중기분봉 추세 이탈까지 스윙 홀딩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일부 물량은 중간에 고점 패턴을 만들려고 할 때 분할 매도할 수 있습니다. 매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다시 특강에서 하도록 하고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강하게 상승하고 이렇게 옆으로 긴 걸 볼 수 있죠. 하락이 나오려다가 올라오고 옆으로 움직이면서 중기분봉 박스를 만들었고요. 중기분봉 박스를 만들다가 강하게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오고 상승에 대한 눌림이 나왔는데 다시 들어올리면서 끝나서 굉장히 이쁘게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강한 상승 이후에 중기분봉 박스를 형성하고 돌파를 한 것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사회 멤버가 13일과 14일 초대량 매수를 했다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강하게 상승을 한 것이죠. 그런 호재가 나오면서 돌파할 때는 단기 분봉상 매물 소화 과정 없이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단기 분봉상 매물 소화 없이 돌파하니까 상승에 대한 눌림이 제법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한 것이죠. 오늘은 주도주의 강한 상승, 약한 조정, 중기분봉 박스를 만들다가 돌파하는 사례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 주도주의 중기분봉 박스 돌파는 정말 확률도 높고 손익비도 좋은 패턴이니까요. 반드시 익혀서 다음에 또 이런 종목이 나왔을 때 공략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소액 연습부터 해야 되고요. 소액 연습으로 경험이 쌓이고 나서 본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특강에서 또 뵙겠습니다.